안녕하세요. 보험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송미정입니다. 2023년 보험업계 전망과 주요 크레딧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업계 동향부터 간략히 리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험 영업 실적과 수익성은 생보와 손보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보험료 수입이 역성장한 반면 보험금 지급은 증가하면서 보험 수지가 저하됐고 자산 처분이익이 감소하면서 투자 손익도 악화되었습니다. 반면에 손해보험업계는 보험 수지와 투자 손익이 모두 개선되면서 후실적을 이어갔습니다. RBC 비율은 양 업계에서 모두 하락했지만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은 개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BC 비율 하락의 주요 원인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 손실 확대인데 현 회계 기준상 자산은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원가로 평가하는 한계로 인해서 금리 상승 효과가 자산 측면에만 반영되는 일종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LAT는 2022년 들어 결과가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감안했을 때 금리 상승이 부채 측면에 미친 효과까지 고려하면 실질 재무 건전성은 양 업계에서 모두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사업 전망은 중립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데요. 우선 경기 전망을 고려하면 영업 환경은 비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연구기관은 2023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민간 소비 증가율을 2%대로 전망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가계의 보험 가입 여력과 유지 여력이 모두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높은 시장 금리는 자산운용과 재무관리 건전성 측면에서는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요인입니다. 2022년 중에 금리가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2023년에도 국고채 3년물 전망치가 4% 내외로 올해 빠르게 상승했던 금리가 당분간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채권 매각 이익이 감소하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손익이 저하될 수 있지만 신규 투자 시에 높은 금리의 채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 손익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자본 비율 관리 부담도 완화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 듀레이션보다 길어서 금리 상승 시에 유리한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새로운 자본 규제가 도입되면 이러한 금리 상승의 긍정적인 효과가 재무 비율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높은 금리 수준은 자본 비율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적 전망입니다. 우선 보험 영업 실적은 생보업계의 경우 역성장이 지속되고 손해보험업계는 저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업계의 경우 주력 상품의 단위당 보험료가 크고 저축보험이나 변액, 퇴직 같은 투자형 상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이 손보업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익 및 자본 적정성의 경우 신제도 도입 효과를 제외하게 되면 2022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그보다 저하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좀 더 클 것으로 보이지만 신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영향이 이를 일부 상쇄하겠습니다. 자본 적정성의 경우 킥스라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구 자본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감소 효과가 가용 자본에 반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금리 변동으로 인한 자본 비율 변동성도 이전보다는 완화될 전망입니다. 자산 건전성은 양 업계 모두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경기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불안정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서 투자 자산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상황입니다. 등급 전망은 중립적입니다. 사업 지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손익 지표나 재무 비율의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어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생보업체 중에서는 푸보현대생명, KDB생명, KB생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현재 파지티브 아웃룩이 부여되어 있는 푸보현대생명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신제도 하에서의 자본 적정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푸보현대생명의 보험 포트폴리오가 저축성 보험과 퇴직연금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금리 상승이 영업이나 신제도 대응 측면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KDB생명 또한 장기간에 걸친 매각 추진으로 보험력이 저하된
보험 영업력이 저하된 점을 감안해서 시장 지위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하나손보와 롯데손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하나손해보험은 RBC율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픽스 도입 시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신용도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재고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롯데손해보험은 퇴직연금 비중이 높아서 유동성 관리 부담이 커진 상태로 자금 이탈에 대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 수익주권 비중이 다른 회사들보다 높아서 자산 부실화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이슈에 대해서 그 이슈의 내용과 저희 견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유동성 관련 이슈입니다. 최근에 보험사들의 자금 수지 불균형이 커지면서 RP 매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만기 도래와 해약으로 보험금 지급액은 계속 늘고 있는 반면에 보험료 수입은 역성장하고 있고 채권 매각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연말 연초에 퇴직연금 자금 이동이 많은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사들의 자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외형 대비 퇴직연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이 자금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금융당국에서도 특별계정 차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2023년 1분기까지 보험사 특별계정에서 차입을 통한 자금 확보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본성 증권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 11월에 흥국생명이 신종자본증권의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시장에서 크게 이슈가 됐었는데요. 미행사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들이 발행한 자본성 증권 중에 2023년에 콜 시점이 도래하는 자본성 증권의 규모는 4조 원을 상회합니다. 자금 시장이 냉각되어 있는 상황이고 금리 상승으로 차환 여건이 우호적이지도 않아서 콜옵션 미행사의 경제적 유인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평판 리스크를 고려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기 도래 물량과 콜 도래 물량이 많거나 자본 비율 유지를 위해서 자본성 증권을 지속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보험사들의 경우 시장 평판이 훼손되게 되면 더 이상 자본성 증권 발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니즈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조기 상환 관련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명확화해서 보험사들이 발행할 자본성 증권이 원활하게 조기 상환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건전성 관련 이슈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자금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대체 투자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타 금융업권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 강도가 높아서 보유 자산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건당 투자 금액이 크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업계는 생명보험업계 대비 위험 자산이 높은 편입니다. 재반 건전성 지표는 타 금융업권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우수한 수준이지만 고정이하 자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1년에 안정화되었던 손상차손 규모도 2022년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경기 및 자금 시장이 하반기에 더욱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고위험 자산의 부실 우려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형 대비 수익증권 비중 그리고 대출채권 비중이 높거나 평균 신용위험 계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높은 회사를 중심으로 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당사가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롯데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의 고정이하 자산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양사의 경우 외형이 크지 않고 수익증권 비중이 30% 수준에 달하고 있어서 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이 큰 폭의 손익 변동과 자본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IFRS 17 도입 영향입니다. 신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보험사들의 재무 구조가 대폭 저하될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금리가 상승하면서 해당 우려는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우선 생명보험사의 경우 전환 시점에 장래 손실을 부채로 일시 계상하게 되는 점이 부담이기는 하지만 도입 이후 손익은 안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 부채가 금리 연동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부담 이율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응 부담이 더 작은 편입니다. 킥스 대응력도 양호합니다. 산출 기준 강화로 요구 자본은 크게 증가하겠지만 가용 자본 증가로 이 부정적 영향이 일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BC 비율에 내재되어 있던 왜곡이 대부분 해소되기 때문에 올해 채권 평가 손실 증가로 RBC 비율이 크게 하락했던 회사들은 킥스 도입 이후 자본 비율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모든 회사가 양호한 대응력을 가진 것은 아닌데요.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서 요구 자본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보유계약의 질이 낮거나 금리 상승 시에 불리한 재무구조를 보유한 경우엔 킥스 비율이 현행 RBC 비율보다 크게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손익 측면에서는 사업비 인식 기준의 변경과 대규모 CSM에서 발생하는 상각이익을 감안하면 손해보험사들의 이익 규모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도 전환 시점에 장래 손실을 부채로 일시 계상하기 때문에 2차 역마진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는 점에서 회계 기준 변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는 신제도 도입에 따른 평가 방법론 개정 계획과 방향입니다. 2022년 결산 감사 보고서에 IFRS 17 재무 영향 분석 결과가 포함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가용 정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23년 1분기 실적 공시 시점부터 세븐틴 및 킥스 기준 지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평가 방법론 개정도 관련 지표의 공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자본 적정성 지표의 경우 킥스 비율이 최초 공시되는 시점에 평가 방법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년 결산 수치가 공시될 경우 해당 수치를 활용하고 결산 실적이 공시되지 않는 경우 23년 공시되는 최근 분기값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외 평가 항목의 개정은 23년 결산 실적이 공시되는 24년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안정성 지표와 손익 지표는 계절성이 크기 때문에 분기 실적 사용 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고 자산 건전성이나 유동성 등의 지표는 현행 제도와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 23년 연간 실적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평가 방법론 개정은 평가 지표의 대체, 구간값 조정, 가중치 조정을 포함합니다. 사업 항목에서는 CSM 기반의 시장 지배력 지표와 ALM 관련 지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재무지표 중 손익지표는 수익인식 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는 점을 반영해서 지표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자본 적정성은 현행 RBC 비율에서 킥스 비율로 지표를 변경하고 신제도 대응력을 평가하기 위해 임시로 도입했던 규제 대응력 지표는 방법론 개정 시에 평가 항목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험 섹터의 2023년 전망과 주요 이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